안녕하세요 청취 여러분,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원숙 작가님이죠, 박완서 작가님의 따님이 쓰신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박완서 작가님을 그리워하면서 여러가지 글을 담아놓은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생전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웬만한 일은 본인 스스로 다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웬만한 건 자기 스스로 다 몸의 동작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몸을 부지런히 계속 70대 후반까지도 움직이면서 생활하시는 박완서 작가님, 이 부분에서 어떤 건강 비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모녀 간의 어떤 갈등이라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님이 엄마가 너무 유명한 대작가이다 보니까 엄마의 그늘 아래서 너무 눌려있던 호원숙 작가님의 안절부절했던 마음, 그리고 스스로 또 자신만의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박완서 작가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가족의 장점, 박완서 작가님의 가족분들이 가진 장점이 나오는데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석한 IQ라기보다는 밝고 명랑한 심성,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슬픈 얼굴을 오래 하지 못하고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생애의 기쁨을 느끼는 유전자, 호원숙 작가님은 이런 유전자를 가진 것에 감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원숙 작가님이 엄마 박완서 작가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음식 중 하나가 달래가 나옵니다. 달래 무침. 달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달래는 비타민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몸에 좋은 식품이죠. 우리 몸의 각종 비타민 부족 현상을 예방하고 막아줍니다. 비타민 A 부족에도 좋고요, 비타민 B1, B2 부족으로는 입술 터짐이나 구내염에도 달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부족으로 오는 잇몸 붓기 등을 예방해주는 음식이 바로 또 달래입니다. 날것으로 달래를 먹는 게 가장 효과는 좋고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양념을 살짝 해서 먹거나 초장에 살짝 찍어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첫 장 엄마의 애찬, 뒷부분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낭독 들으시면서 휴일 저녁 잘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건강유정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머니의 작품은 엄마의 어린 시절과 우리 가족의 체험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같이 거의 자전적인 작품을 좋아한다. 엄마의 작품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들어있다.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쓰실 당시 우리 가족의 모습도 들어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한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시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가끔 꺼내본다. 할머니가 생각날 때는 해산 바가지를 꺼내본다. 나는 일주일에 2-3번 엄마에게 간다.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해서 미리 약속을 해놓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 갈 때도 있다. 요즘 같으면 엄마가 좋아하는 달래무침이나 오이소박이를 좀 넉넉히 해서 덜어 갖다 드리는 것 정도이다. 세제나 휴지 같은 무게 나가는 생필품을 사가는 것, 시장을 같이 보는 것, 책을 정리하는 것이 내가 해드릴 수는 있는 정도지만 나머지는 어머니 스스로 해결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못하는 건 자동차 운전 정도다. 봄이면 꽃시장에서 수선화나 튤립뿌리와 꽃모종을 사다 차에 실어 나르는 것은 엄마와 내가 일견의 충돌 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일이다. 내 차에 엄마를 모시고 외출할 때는 마음이 으쓱해지고 흐뭇해진다. 엄마에 대한 예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녀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나는 어느 순간 엄마의 세계에 내가 함몰되어 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딸로서 엄마를 사랑하고 작가로서 존경하지만 내 생활에서 엄마의 비중이 커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이 솟아올랐다. 내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눌려있다는 걸 발견했다. 숙제를 채 마치지 못한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 나는 아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엄마라는 큰 산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나의 작은 언덕을 일구기 시작했다. 엄마처럼 완벽하고 쫀쫀하지는 않지만 내 문체를 갖게 되었다. 허술하고 부족하지만 내 세계를 가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아직 엄마의 집중력을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새로 시작하는 나의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스럽다. 칭찬의 말을 아끼시는 엄마도 처음 낸 내 책을 보시고 반듯한 글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안다. 엄마 마음에 꽉 차지 않는다는 걸. 그러나 엄마라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딸이 하는 수고를 고맙게 생각하시는다는 것도 안다.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 그 좋은 유전자는 명석한 IQ라기보다는 밝고 명랑한 심성이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어렵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어둡고 슬픈 얼굴을 하지 못하고 생의 기쁨을 느끼고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유전자. 나는 우리 가족이 그런 유전자를 지닌 것에 항상 감사한다. 엄마가 밝게 웃으시면 사랑이 우러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 아무리 만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도 딸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